그러니까 이렇게 고급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쪽인데, 이 대뇌인데, 이거 전부 대뇌 쪽 얘기를 하는 건데, 동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 모든 사고 활동, 지적 활동을 쓴 대뇌를 완전히 100% 가동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단어를 배운 거나 영어 외국어를 배운 거나 수학을 하는 거나 쉽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대뇌 능력에 막 1%도 다 활용을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 활용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부간의 대부분을 못 쓴다는 얘기는 인간이 동물적인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 활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말하려면은 그 대뇌 피질만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에 있질 않아요. 어떤 데가 그렇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이 화를 낸다 할지, 슬퍼한다 할지, 의욕을 잊어버린다 할지, 동기가 없다 할지, 호기심을 안 가른다 할지, 이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말하자면 마이너스 사고를 할 경우에는 인간은 즉각적으로 파충류뇌가 작동하는 그런 상태로 갑니다.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 되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뇌 피질을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선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파충류적 뇌에 그다음에 포유류적인 뇌, 그것이 먼저 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공격한 것을 방위하거나 아니면은 방위할 능력이 없으면 반사적으로 그냥 도망치거나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하는 순간에는 대뇌 피질은 정지되는 거예요. 대뇌 피질 활동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은 학습이 되겠습니까? 대뇌 피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성애적인 활동을 안 하는데 파충류하고 포유류만 움직이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서 학생이 자기가 그거 수업에 들어가는 게 즐겁고 기쁘다 말이야. 오늘 뭔가 또 새로운 걸 배울까? 이렇게 동기가 충분을 가지고서 또 선생님을 좋아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을 좋아해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은 이 대뇌 피질을 풀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50분 수업 받더라도 자기가 받는 모든 지적 자극이 뇌에 들어가서 그것이 기명이 되고 그것이 보존되고 나중에 회상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지만은 그러지 않고 들어갈 때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부모한테 야단 맞았다. 또 지각을 해가지고서 선생한테 들어가자마자 수업 시간 전부터 야단을 맞았다. 뭐 그 전날에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가 아주 나빠가지고 밤새 울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부가 싫다. 학교 가는 게 지겹다. 그런 상태에 애가 와가지고 이 교실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시작했다 할 적에 그 아이한테는 지금 어떤 뇌가 작동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파충류적이나 포유적인 뇌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선생님이 밉다 말이야. 왜 날 이렇게 공격에 빠뜨리냐. 뭐 우리 엄마가 밉다 했지 말이야. 뭐 친구 시험 잘 보고 칭찬받은 놈이 이거 말하자면은 보기 싫다 말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분해하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동물 상태로 가는 거예요. 파충류나 포유류적에 가는 거예요. 포유류는 파충류도 고급이지만 가부간에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갈 적에 인간은 뇌를 써야 될 활동은 중지가 되니까 학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습 방법, 아무리 훌륭한 영어 교수법,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은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똑같은 선생과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환경사에 들어가서 그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적 활동을 할 적에, 탐구 활동을 할 적에 자기의 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 할 때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자, 그것이 해결되었다 그럽시다. 그것이 해결돼서 이제 대뇌를 풀 가동해서 다 쓴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효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레슬리 하트가 얘기한 요 얘기가 해결됐다고 치더라도, 이상적인 상태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글자만 읽어서 배우는 방법, 소리만 듣고 배우는 방법, 그림만 보고 배우는 방법, 이걸 종합해서 또 만지기까지 하면서 종합적으로 멀티미디어를 배우는 방법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적에 잘 되고 안 된 거 있지만은 일단 기억된다 그러면 그것이 다 기억돼서 남아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 자동적으로 회상되어 나온다 그러면은 어려울 일이 없죠. 다 배웠으면 시험 볼 때에 다 회상돼서 나온다 그러면 꼭 그대로 쓰면 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우리 기억 심리학에 말하자면은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멀리 올라가면은 플라톤 같은 사람도 기억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기명하는 단계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말이냐, 녹음기에 녹음되듯이 우리가 지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뇌 속에 들어가는 인풋 되는 그런 단계하고, 그것을 나중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회상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재생되는 것도 있고, 한참 애를 써서 이렇게 그 관련된 거라고 해서 생각해내는, 노력을 해가지고 생각해내는, 그건 상기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하고 두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 회상되고 합해서 두 개를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것까지는 플라톤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옛날에 철학자들도 거기까지는 갔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기억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또 보관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효성이 잘 안 되냐, 거기까지는 깊은 연구는 없었던 거죠. 제일 먼저 연구 시작한 것이 유명한 게 에빙하우스 박사가 하는 이 망각곡선입니다. 에빙하우스 박사가 그때 처음에 할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요. 무의미한 음절을 가지고 암기시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음절을. 음절을 전혀 의미도 없는 거죠. 뜻도 없는 것을 음절을 가지고 여러 개를 놔두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암기를 시킨 겁니다. 기계적으로 암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20분 이내에 얼마나 그걸 기억하고 하는가 보는 거예요. 20분 지난 다음에. 그러면 들어보니까 47%를 망각했어요. 47%가 없어졌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보니까 66%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6일 뒤에 보니까 75%가 망각이 되었고, 31일이 지나고 나니까 79%가 망각이 됐다. 근데 30일을 지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분 이내가 제일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도표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도표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20분 이내에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이게 20분 이내에 47%가 없어져 버려요. 20분 내에. 예. 그러니까 그건 절반 가까이가 20분 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틀 지나면 벌써 66%가 없어지거든요. 꼭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없어지는 것을 덜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없겠느냐, 그 연구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외워봤자 또 없어지는데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공부 하나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연구가 되는데, 그 정도면 또 괜찮아요. 그 정도면 또 괜찮은데, 이것은 물론 무의미한 음절을 암기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음절을 관련 연상을 시켜가지고 암기할 때는 효率물론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억 수입 많이 나오는 거지만은, 이게 무의미한 음절을 기계적으로 할 때 얘기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암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막 편히 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거나 잠을 자느냐, 암기하고 난 다음에 신나는 텔레비전을 보느냐, 암기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배웠다 그러면 곧 이어가지고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푼다, 뭐 이런 일.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람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루에 1시간 한다고 그 다음에 잠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나서 뭔가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에빙하우스 선에서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심리학자, 특히 기억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또 실험을 해보니까, 이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데, H하고 M이란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점선은 M이고, 점선이 아닌 건 H입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두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실험을 해가지고서 암기를 시킨 다음에, 이것도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거. 유의미한 거 아니고, 유의미한 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암기를 시킨 다음에,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잠을 자게 만들었더니 에빙하우스가 이게 발표했던 그런 곡선하고 비슷한 곡선을 그었어요. 잠을 자니까. 그러면은 어떤 학습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잔다 그러면은 에빙하우스가 얘기해줬던 본전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하고 나서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각성실을 보는 거예요. 각성실이라는 것은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그 활동에 따라서 이 정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건 이 다음에 또 자세히 나오지만은 가부간에 최소한도 활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면은 더 많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망각도가 엄청나게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운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하면 다음에 오는 활동이 먼저 배웠던 것을 방해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머릿속에 유지 보관되는 상태를 막아가지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활동하고 먼저 했던 활동하고 성질에 따라서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왜 이걸 설명하느냐면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얼마나 더 많이 보존하느냐 그런 문제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나쁘다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수준을 IQ 테스트로 보면 비슷한데 어떤 아이하고 A라는 아이하고 B라는 아이는 학습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예. 어떤 아이는 뭐 6시간, 7시간 그냥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1시간 하고 나와서 뭐 휘바람 불거나 뭐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좀 쉬거나 그러다가 또 한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과목이 나중에 배우는 것이 앞에 배운 것을 망각시키는 효과가 가장 적은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다음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전체 계산해보면 공부 시간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느꼈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버릇이 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배워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가부간의 환경적인 좋은 영향으로 아버지를 본따랐든지 형을 본따랐든지 선생을 본따랐든지 간에 그런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어가지고서 같은 10시간을 공부를 해도 많은 양을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보존돼야 되는데 보존돼서 필요할 때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잘 돼요. 잘 된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또 과외 선생님이 과외 공부시키고 또 여기 과외 와서 하고 부모는 안달이 나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은 점점 다음에 공부하는 걸 앞에 공부한 걸 망각시켜서 방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 공부할 적에 걔가 공부하고 싶은 상태가 나는 게 아니라 지겹고 진절이 나고 머리는 포유력이나 파충류종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과외 선생 올라갈 적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8과외 선생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 되느냐면은 얘가 공부를 8과목을 8선생 배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도 많고 학부형들 환경이 좋으니까 뭐 수학 과목 한다, 뭐 과학 한다, 뭐 생물 한다, 예? 영어 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다 가르치, 국어 한다, 뭐 다 가르친 거예요. 뭐 논술 한다, 뭐 나보다가 태권도에다가 미술에다가 뭐 있는 거 다 가지고 이 학원 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 아이는 피곤에 지쳐가지고 머리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짜증나고 또 뇌에서는 뇌 전달,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나쁜 것이 나옵니다. 인체를 해친 것이 나오고 사고 활동을 방해한 것이 나와요. 말하자면 노르아드레날이랄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학습이 안 돼요, 먼저. 이게 어찌 보면 돈은 많이 나가고 훌륭한 예술 선생한테 해서 달달달 집어넣으니까 들어갈 것 같지만 말짱할 거예요. 말짱헛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안 돼요.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학습한 것이 먼저 한 걸 또 이게 망각시키는 그런 작용을 여기서 보다시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효율이 없는 겁니다. 아주 비생산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 보면은 놀 것 다 놀고 운동할 것 다 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잘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말이요. 한번 봤다가 그냥 이 집중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뉴턴이 무슨 시계를 계란인지 알고 뜻이 물에 집어넣듯이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은 대뇌피실은 100% 활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잘 분리 정리가 되어가지고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부 안 해요. 나와가지고 뭐 휘바람 불든지 나가서 뭐 산책을 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놀든지 아니면 좀 쉬든지 뭐 하다 보면 요즘 같으면은 자율훈련법 같은 걸 배워가지고 자율훈련 하든지 좌선하든지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자는 상태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미 배웠던 것이 잘게 보존이 되어가지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나가는 그런 학생하고 악순환으로 나가는 학생이 태어날 적에 유전적으로는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우리는 그걸 실질적으로 많이 봤으니까 아는데 집이 가난해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소원인 학생
그래가지고 책을 살 수가 없어서 친구한테 책을 빌리고 또 선배한테 빌리고 도서관에 가서 또 가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학생은 그 책을 볼 적에 내가 100% 대뇌집이 움직일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 동기가 대단히 그 동기부여가 강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그 의욕과 희망과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해면이 물 빨아듯이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끝나고 나서는 뭐 과외 선생한테 과외 시달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또 그런 아이면 가난한 아이들이랑 와서 집에 와서 엄마 시중도 들어야 되고 아빠 시중도 들어야 되고 농촌 같으면 가가지고서 이제 깔도 밀어 다니고 소도 먹이러 다닙니다. 우리가 다 농촌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도시 아이보다 월등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공부하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항상 하고 싶은 상태에서 이게 갈구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나온 아이들이 전부 서울대학 다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걔들이 과외를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대뇌 생리학적인 기능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무조건 그냥 많이 시키고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